이제 오늘로 5일 남았습니다. 선거일이. 이미 조기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10월 4일까지 11월 4일까지 조기 투표를 할 수 있죠. 내일이 그래서 조기 투표 마지막 날이 되는 것이고요. 다른 주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1월 8일 이제 본 선거일을 남겨두게 되는데 5일 앞두고 있는 현재 상하원 그리고 주지사, 연방 상하원과 주지사 선거의 현황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의 종합 집계를 보면 상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이 46석, 공화당이 54석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상치이고요. 하지만 이제 현재 7자리가 경합을 벌이고 있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7자리의 향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숫자가 약간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53석에서 54석 정도 공화당이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공화당이 연방 상원에서 승리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점점 굳어지면서 지금 이제 공화당 내부에서는 이번에 공화당이 연방 상원에서 다수당이 되게 되면 미치 매코넬 이거 척결해 버려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점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미치 매코넬이 지금 이 상황으로 그냥 그대로 가버리면 내년에 미치 매코넬이 연방 상원 원내 총무가 되는데 원내 총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막강합니다. 법안이 올라올 때 이걸 투표를 붙일지 말지를 결정하는 결정권이 있으니까요. 이거 투표할까 말까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상당히 큰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이거 채워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치 매코넬은 지금까지 해왔던 모습으로 보아서는 제대로 된 지도자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제 의견들이 좀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종합 집계한 내용들 제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에서 지금 오늘 최근 여론조사들을 쭉 집계한 내용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선거 5일 앞이어서 그런지 엄청나게 많은 여론조사들이 지금 이렇게 많습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들이요. 엄청나게 많죠. 근데 대체로 보면 이제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쪽이 우세하다라는 결론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쭉 그래서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페러먼이 좀 유리하다라는 조사가 나왔고 샤피로가 그래서 지금 펜실베니아 쪽은 민주당이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에는. 그런데 또 다른 펜실베니아에는 지금 오즈가 이긴다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샤피로는 더 계속 유리해 보인다. 펜실베니아 주지사 선거는 지금 샤피로가 좀 더 유리해 보이는데요.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샤피로 같은 경우에는 샤피로가 지금 종합 성적으로 보았을 때 12.3% 종합적으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이 자리를 지킬 거다. 샤피로가 이 자리를 지킬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메스트리아노가 열심히 지금 뛰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역부족인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메스트리아노도 어쨌든 마가 정치인인데 안타깝기는 좀 하고요. 다시 돌아가서 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샤피로한테 유리한.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보도해드렸던 뉴햄프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볼독이 더 앞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핫산이 아주 크게 앞선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아까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지역은 볼독이 종합 성적에서 앞서고 있고 결국은 공화당이 뒤집을 거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뉴햄프셔의 연방 상원은 볼독이 이길 거다라는 이제 저희가 그렇게 지금 볼 수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에는 켈리 레이크가 지금 여기는 저기군요. 마크 켈리가 지금 메스터즈를 앞선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왔고 캐리 레이크가 지금 케이리 합스를 앞선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오바마가 애리조나주 가가지고 민주당 불을 좀 붙였는데 그런 영향이 있는 건지는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하지만 이번 주말 지나면서 또 트럼프가 한 번 더 방문을 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애리조나주는 상원, 주지사 선거 모두 다 공화당이 이길 것으로 지금 저희가 예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팍스에서는 이 상원 선거를 지금 타이 동률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좀 더 마스터스한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좀 끝까지 봐야 되는 상황이죠.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 상원 선거에서는 노스캐롤라이나는 뭐 벤스도 그렇고 오하이오군요. 오하이오는 주지사 상원 다 공화당한테 유리할 거다라는 결론이 나왔고요. 지금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연방 상원 선거에서는 텟 버드가 앞서고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아주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도 공화당이 이길 거다라는 계산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시에나에서 내놓은 여론조사가 현직 주지사인 에버스가 마이클스를 앞선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오긴 했는데 이것도 지금 사실은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위스콘신 주지사의 마이클과 에버스의 이 대항은 실제로 종합 성적을 놓고 보면은 마이클이 지금 0.2% 앞서고 있는 모습이고 오히려 그래서 지금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예상하기에는 공화당이 뒤집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들이 대체로 마이클이 앞서는 것으로 지금 표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지지율이 50%를 넘어가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한 가지 좀 마음에 걸리는 숫자이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시건주 같은 경우에도 재밌게 돌아가고 있는데 휘트머가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것으로 지금 오늘 여론조사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하지만은 실제로도 여기도 보면은 휘트머가 앞서는 것으로 여론조사가 전체적으로는 평가가 되고 있으나 그렇죠? 지금 3.4 종합 성적에서도 휘트머 주지사가 앞서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예상하는 것은 공화당이 뒤집을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그 가산치를 저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공화당을 지금 너무 과소평가했다 해가지고 가산점을 3.7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을 과소평가한 부분을 감안을 하면은 지금 살짝 올라가는 이런 상황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끝까지 안심할 수는 없죠. 아주 여기도 끝까지 경합 지역이 될 것 같고 사실 휘트머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납치 사건을 꾸밀 정도로 저희가 볼 때는 이건 뭐 완전히 조작 사건인데 꾸밀 정도로 그렇게 영악한 두뇌 회전이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 선거에서 어떤 나쁜 짓을 할지 알 수가 없어서 승리를 장담하기가 좀 애매한 곳이긴 합니다만은 확실하게 이겨야 되는데 지금 애매하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미시간에서 딕슨이 정말 그 승리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을지 한번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고요. 네바다에서는 롬바르도가 아예 이제 기선을 잡았습니다. 완전히 이제 이길 것 같습니다. 이제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승리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고요.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콜로라도는 이제 민주당이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게 참 뒤집히지는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이제 민주당이 뉴욕에서 주지사하고 상원에서 이길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척 슈머 상원은 사실 이 공화당 도전자가 꺾지 못할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예상이 되긴 합니다. 슈머가 계속 승리를 할 것 같긴 한데 주지사 선거는 얘기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주지사 선거는 지금 저희가 볼 때는 리 젤딘이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하지만은 여론조사 종합 평균은 호컬이 6.2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예상하는 것도 민주당이 자리를 지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최근의 여론조사들이 전부 다 호컬한테 유리하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게 좀 보이기는 하는데 어쨌든
한 번 타이가 나왔던 것 이외에는 대부분 다 호컬이 지금 이기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서 예. 뉴욕이 지금 저희가 뒤집어지길 기대를 했는데 쉽지 않아 보이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집어질 것 같았는데 여론조사가 조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근데 여론조사가 조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요즘 민주당에서도 그 말을 훨씬 많이 하거든요. 민주당 사람들도 여론조사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말들 지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거 뭐 이거를 믿는다 안 믿는다를 떠나서 그냥 참고하셔라. 요즘 이제 분위기가 이렇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오클라호마도 지금 저희가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오클라호마 같은 경우에는 이 스티트 주지사가 지금 아주 맥을 못 추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서 나가질 못하고 오히려 지금 호프마이스터 후보한테 추격을 당하고 있는, 밀리는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클라호마 상원 선거는 제가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램포드가 유리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멀린이 지금 앞선다, 크게 앞서고 있다. 상원은 그래서 오클라호마 상원은 공화당이 계속 지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아칸소 연방 상원은 지금 이제 공화당이 자리를 지킬 거다. 이건 뭐 확실하다라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또 주지사도 허커비 샌더스가 확실하게 잡는다. 아칸소는 그래서 지금 이제 공화당이 완전히 도장을 확 찍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샌더스는 전에 트럼프 때 백악관 대변인도 했던 인물이고 뭐 그 집안 자체가 또 주지사 집안이기도 하고 아버지가 그래서 뭐 훌륭하게 잘 해낼 거라고 저희 보고 있고요. 하여간 오늘 나온 여론조사들 대체로 이제 그런 분위기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림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큰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 이제 공화당이 유리한 게 이제 48석, 민주당이 유리한 게 45석 정도 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토스업이 7자리가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중에서 6개 정도는 공화당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게 지금 이제 리얼 클리어 팔리틱스가 예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될지 뭐 아니면 5개 정도만 공화당이 가져가게 될지 이건 이제 저희가 봐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이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주지사 선거 부분으로 가보면은 주지사 선거 부분에서도 토스업이 12, 어제는 12이었는데 지금 이제 토스업이 11로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공화당 쪽으로 기울었다가 24, 민주당으로 기울었다가 15, 15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12개 중에서 원래 12개였다가 11로 줄어들었는데 하나 줄어든 데가 공화당 자리입니다. 공화당 자리가 지금 확실하다로 지금 넘어간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11개 토스업 중에서 한 곳만 공화당이 더거 듀시가 지금 임기가 끝나가지고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에 지금 켈리 레이크가 승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거 공화당이 가져올 거거든요. 여기 스테이트는 아직도 경합주로 나와 있네요. 그럼 민주당 쪽이 가져간 건가?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주지사 선거 면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공화당 쪽에 유리한 지역이 상당히 많이 지금 나올 수가 있다. 특히 이제 뭐 캔사스라든가 미시건은 제가 기대하기가 좀 쉽지 않겠습니다만 네바다 같은 경우 뒤집힐 것 같고 뉴욕도 좀 기대하고 있고 위스콘신도 뒤집힐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한 30석 정도 30에서 31석 정도를 공화당이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어제보다는 공화당 주지사 기대치가 조금은 줄어든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림으로 보아서는. 하원 선거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쪽에 유리하다가 174, 공화당 쪽에 유리하다 228, 어제와 같은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33개 지역이 지금 토스업이다라고 표시가 나와 있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33개 경합지라고 이야기하는 곳 중에 민주당이 28개 지역을 차지하고 있고 공화당 자리는 4자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민주당 자리를 공화당이 뺏어올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 결국은 지금 공화당에서는 이것을 240석에서 250석 사이로 지금 마감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과연 250석 이상 넘길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 가능성으로 따지면 30석 정도가 넘어온다 그러면은 258석까지도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가능성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뚜껑 열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선거저 날짜가 다가오면서 바이든과 뭐 버락 오바마도 그렇고 힐러리 클린턴도 그렇고 움직이고 있는 이야기, 그리고 본인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어떻게 해서든 지금 우파들을 갖다가 폭력주의자들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 내러티브를 점점 더 키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러티브를 지금 계속해서 좌파 언론들이 받아주고 있고 확대 재생산하고 있죠. 정치인들은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다라고 한마디 하면 좌파 언론들은 일제히 다 옛날 기록 다 끄집어내가지고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기록들만 갖다가 짜집게 해서 야 1월 6일 날 결국 이 사람들이 의회를 이렇게 망가뜨리지 않았느냐, 이거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몰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을.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폭력도 불사하는 이런 사람들을 갖다 우리 정치인으로 선출해야 되겠느냐라는 이런 민주당 쪽의 내러티브를 지금 계속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말만 있으면 며칠 안 남았으니까 라고 생각하겠는데, 이 말에 플러스 다른 말이 같이 나오는 게 있죠. 선거에 요번에 조기 투표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걱정됩니다, 사실. 우편 투표 엄청나게 많이 했다. 그래서 우편 투표, 조기 투표한 사람들 거를 다 집계를 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다. 국민들은 인내심을 가져라. 이 이야기가 지금 어제 나왔습니다. 이건 저희가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시간을 질질 끌면서 며칠씩 끌어가면서 조작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2020년에 우리가 한번 크게 당했었기 때문에 지금 올해 선거에서도 모종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려가 좀 커지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지금 이제 이 민주당에서 자꾸 내러티브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 여론조사 숫자 조작하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여론 몰이를 해가지고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곧 이어서 1월 6일 특별위원회가 이제 트럼프를 증언대에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최종 보고서를 내는 작업들이 바로 이어서 나오게 될 텐데, 결국에는 1월 6일 특별위원회가 그런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는 시점이랑 이 중간 선거의 이 선거 결과를 최종 확정짓는 시점이랑 교묘하게 맞아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이 그 시점에 갔을 때 부정선거를 저질러 놓고 국민들을 이해시키는 요소로 1월 6일 특별위원회의 보고서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미 앞서서 이미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펠로시에 공격하러 들어간 그 남자의 이야기가 1월 6일 의회 사건이랑 무슨 관계냐? 그런데 자꾸 연결 지으려고 하죠, 지금. 그리고 또 그 사람이 트럼프랑은 또 무슨 관계냐? 미국 국민도 아닌데, 근데 자꾸 연결 지으려고 합니다, 지금 자꾸 어떻게든. 그래서 사람들 갖다가 자꾸 1월 6일을 잊지 않게 하려고 자꾸 지금 각성을 시키고,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서든 간에 폭력적인 공화당원들한테는 정치권 권력을 물려줘서는 안 된다라는 쪽으로 막 몰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선거 끝나고 조작해가지고 딱 나와서 야, 우리가 막판에 국민들 앞에 호소했더니 국민들이 결국 우리를 선택해줬다라고 헛소리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끝까지 지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원래 선거라는 게 끝까지 안심할 수 없는 건 뭐 어느 나라 어느 선거나 다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조작 선거만이 안심할 수 있는 유일한 선거다. 그래서 우리 끝까지 지켜보고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각 지역별로 선거를 감시하는 요원들이 지금 제대로 활동을 좀 많이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다고 하고요. 심지어는 이제 ACLU라고 민권 변호사 협회가 있는데, 이 미국 민권협회 같은 경우에도 공화당 사람들이 총을 찬 상태로 지금 민권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운동원들이 선거 투표소, 조기 투표소들을 감시하는 것을 감시하지 못하게 막 몰아내는 이런 경우를 겪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소송을 제기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옵니다. 투표소에서 허락받지 않은, 정식으로 승인받지 않은 사람들이 투표소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당연히
금지시켜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러한 것들을 언론들이 보도할 때 이 좌파 언론들이 이걸 보도하면서 총을 찬 공화당원들이 우리를 쫓아냈다라고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면 공화당원들은 역시 총 차고 다니고 폭력적인 사람들이고 이런 식의 선입견들을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상당히 좀 염려스럽다. 이런 보도들이 지금 선거 당일까지 계속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아주 눈여겨서 좀 봐야 될 부분이고요. 어떠한 주변에 어떠한 뉴스가 나오더라도 이제는 그냥 뉴스에 나온 내용을 100% 그대로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특히 정치 뉴스는 그렇습니다. 선거 며칠 앞두고 나오는 뉴스들을 진짜 그대로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아주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